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다국적 범죄 조직 5개 중 하나이자 멕시코 마약 카르텔 중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CJNG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배경과 나라에서 카르텔을 건드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루었는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보통 한 조직이 끝까지 시장을 독점하는 형태를 많이 보입니다. 정부와도 결탁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 왕국을 건설한 신생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CJNG죠. CJNG는 조직원 수만 2만 명 이상, 자산은 500억 달러, 하나로 약 59조 6천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멕시코 최대의 마약 카르텔입니다. 이것도 예측이고 대부분 더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보고 있죠. 이 돈은 멕시코 내에서 하는 각종 합법적인 불법적인 사업들과 밀매 혹은 사람을 사고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CJNG의 진짜 무서운 점은 돈이 많다가 아닙니다. 이 돈으로 최신 무기를 산다는 것이죠. 장갑차, 무인 조종기 등 대량의 최신 무기를 갖추고 훈련을 시키며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신식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충 사진만 봐도 웬만한 국가의 병사들보다 훨씬 더 좋은 장비들을 사용하죠. 미국 정부의 추측에 따르면 연간 20만 점의 무기가 약과 거래되어 CJNG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하죠. CJNG는 멕시코 국내에만 100개가 넘는 약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비밀 제조시설을 두고 있는 세계적인 범죄 조직입니다. 2020년에는 CJNG가 여러 대의 장갑차와 무기를 들고 행진하는 영상을 찍어 올려 당시 미디어 채널을 장식했죠. 게다가 CJNG는 악랄하기로도 악명 높습니다. 조직에 들어온 신입들은 적대 조직 멤버를 죽인 후 입대 의식을 치르는데, 이 내용은 적는 순간 유튜브에서 제재를 가할 내용이라 차마 말할 수가 없네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잔인합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원래 멕시코의 최대 카르텔은 시날로아 카르텔이었습니다. CJNG는 시날로아 카르텔의 몰락을 틈타 몇 년 사이 급부상한 비교적 새로운 카르텔이죠. 이들은 어떻게 멕시코의 최대 카르텔이 되었을까요? CJNG의 출발은 아보카도 카르텔이었습니다. 조직의 두목인 발렌시아 이쪽이 공식적으로는 아보카도 사업자였기 때문에 아보카도 카르텔이라 불린 것이죠. 아보카도 카르텔은 1990년대에 밀매로 거액을 벌어들이면서 세력이 급격히 불어납니다. 이때부터는 천년 카르텔, 즉 밀레니오 카르텔이라 불리게 되죠.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세력 다툼에 패배하면서 최대 카르텔이었던 시날로아 카르텔 아래로 들어가게 되죠. 이후 두목이 체포되고 또 다른 지도자였던 이그나시오 코론의 비아리아에도 살해되면서 밀레니오 카르텔은 라 레시스텐시아와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 일명 엘 멘초를 중심으로 분열됩니다. 이때 엘 멘초 쪽으로 갈라진 세력이 CJNG죠. CJNG는 분열된 이후에 시날로아 카르텔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라 레시스텐시아 쪽은 로스 세타스라는 카르텔과 손을 잡았죠. 엘 멘초는 라 레시스텐시아 세력과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로스 세타스는 잔인함과 무자비함으로 악명 높은 카르텔이었죠. CJNG와의 세력 다툼에서도 잔혹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엇보일까요? 로스 세타스가 죽인 사람들의 유족들이 CJNG 세력을 돕기 시작하죠. 이 과정에서 CJNG도 점점 잔인한 방식을 고수하게 됐고, 시날로아 카르텔의 지원까지 더해져 로스 세타스를 압도하게 됩니다. CJNG는 승리 후 한 지역을 장악하게 되죠. 전쟁에서 승리한 카르텔에게는 많은 혜택이 따라왔습니다. CJNG가 주둔하는 지역의 다른 카르텔들은 CJNG와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죠. CJNG는 영향력을 위해 건드리지 않을 테니 너희들도 CJNG 이름을 쓰라는 선포를 합니다. 소규모 조직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죠. CJNG라는 이름을 쓰는 카르텔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CJNG는 구 밀레니오 카르텔의 밀매 유통 경로를 장악하고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덩치도 커졌으니 1인자를 차지해야죠. CJNG는 시날로아와의 동맹을 파기해버립니다. 1980년대부터 시날로아를 이끌어왔던 전설의 마약왕 구스만은 1993년부터 경찰에 붙잡혔다가 탈옥했고 13년간 도주 생활을 했습니다. 2017년에는 미국으로 넘겨졌죠. 아무리 막강한 시날로아도 두목이 13년의 도주 생활을 하면서 점점 구심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날로아가 휘청이는 사이 CJNG는 맹위를 떨치며 성장했고, 결국 2011년 근거지 할리스코에서 시날로아와의 전투를 벌여 승리한 이후 CJNG는 전국, 아니 전세계의 이름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CJNG와의 싸움에서 지고 뿔뿔이 흩어진 대규모 카르텔의 생존자들이 시날로아에부터 족도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까지 피 터지는 싸움을 이어가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죠. 마약 수사국 DEA에 따르면 CJNG는 현재 멕시코 불법 유통 물량의 약 75%에 관여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러시아, 호주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내에서도 모든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사실 CJNG가 유달리 빠르고 강력한 성장을 이룬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전쟁의 승리도 있었지만 CJNG는 시장의 소비 트렌드를 캐치해 생산 유통을 변화시켰죠. 이 감각으로 다른 사업을 했어도 부자가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카르텔은 약만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돈 냄새만 나면 뭐든 차지하려 들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상품, 서비스의 배후에는 범죄 조직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보카도이죠. 멕시코산 아보카도는 전 세계 공급량의 70%를 차지하고 연간 25억 달러 하나로 3조 2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국가의 기둥 산업입니다. 최근 몇 년간 CJNG는 보호비 명목으로 아보카도 농장에게 거액의 세금을 뜯어가거나 농장의 이권을 두고 치열한 싸움도 벌이고 있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본, 무력, 영향력 3박자를 갖춘 CJNG와 정부 고위 관료들의 부패가 합쳐진 후 애맨초의 지위는 확고해졌습니다. 게다가 CJNG는 멕시코 연방경찰이나 육군 고위관 상당수의 현역 퇴역 군인도 조직원으로 용병으로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과 무장 수준이 남다르죠. 국가 정보도 다 넘어가고요. 국제투명성기구 TI는 멕시코 정부 부패의 가장 큰 원인은 엄청난 양의 뇌물이라고 했죠. 대통령도 못 건드는 자리를 차지한 CJNG는 거칠 것이 없어졌습니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러다 망하는 게 정석적인 스토리인데 언제나 현실은 영화를 뛰어넘죠. 최근 무인기 폭탄으로 적세력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개조한 공격용 드론으로 경찰을 공격했습니다. 첨단 무기도 있지만 누구도 CJNG에 대항하지 못하는 건 잔인함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의외로 멕시코 사람들은 CJNG를 그렇게 싫어하지만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산타복을 입고 주민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거나 빈곤층에게 생필품과 학용품을 주고 마을에 학교를 세우는 활동을 나라가 아니라 CJNG가 하거든요. 현재 CJNG의 두목 애맨초에게 미국 정부에서 현상금 1천만 달러 약 120억 원을 걸어두었습니다. 미국의 약 관련 인물 보상금 중 역대급으로 센 금액이죠. 부인, 아들, 동생 모두 체포됐지만 애맨초는 여전히 붙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힘을 잃은 멕시코가 개판인 건 단적인 수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도시 탑10 중 1위에서 8위가 멕시코이며 2022년 한 해에만 2만 6천 건에 달하는 살인사건이 발생했죠. 하루 평균 71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만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는 더 많겠죠. 저번에도 말했는데 멕시코에서 일어나는 강력사건은 대부분 카르텔끼리의 분쟁입니다. 카르텔이 공포로 지배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나쁜 짓을 못하죠. 그럼 카르텔이 없어지면 평화로워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평화와 질서를 깨고 권력과 이익을 취하려는 인간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멕시코 정부도 미국이 나서도 카르텔을 포함한 범죄 조직을 없앨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멕시코의 경우 오랜 부정부패로 범죄 조직이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버려서 오히려 카르텔이 정부를 통제하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야구로 인해 워낙 피해가 크다 보니 멕시코 카르텔의 소탕을 위해 미군 동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2024년 차기 미 대선에서 승리하며 멕시코의 카르텔과 전쟁을 벌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했죠. 반면에 멕시코의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멕시코 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미군이 자국 영토에 개입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아닌 카르텔의 답변이죠. 멕시코가 마약 조직이 판치는 무법지대가 된 이유는 저번 편에서 다루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카르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CJNG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